양자역학이라고 하는 혹은 양자물리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공부를 할 텐데, 도대체 양자역학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는 한 줄로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한 시간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뭐 한 학기로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줄로 이야기하면 뭐냐? 누가 이야기해 볼 사람? 양자역학이 뭐예요? 그것도 뭐 최선의 답은 아니지만 답은 답이에요. 좀 더 물리적인 답. 미수 세계를 설명한 학문. 그것도 뭐 맞는 이야기고, 그것도 답인데 내가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양자역학이란 무엇이냐? 뭐 확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 어디서 다 이제 뭐 들어본 소리고, 또 관계가 있는 말들이죠. 여러분은 그 1학년 양자역학이 뭐냐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으면, 여기 이제 홈페이지에 가면은 양자역학 말고 1학년 일반물리 내지는 교양물리에 대해서 내가 동영상 찍어서 올려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 1학년 그 2학기 과정에 그 현대물리 파트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반물리 2에 강의가 14, 15, 16 정도를 여러분들이 심심할 때 듣고 오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양자역학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물리적인 얘기를 거기다 다 설명을 해놨어요. 이번 학기의 내용들은 양자역학의 이제 물리적인 내용뿐만이 아니라 주로 어떻게 계산을 하는가, 이게 핵심이라고요. 그래서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이중성을 갖다가 이중성에 대한 학문이에요. 이중성. 물질의 이중성을 대변하는 가장 대표적인 실험이 있죠. 그게 뭐죠? 광전 효과예요. 광전 효과는 무슨 성질인가요? 광전 효과. 여기에서 뭐 빛에 대한 어떤 그 오랜 그 장구한 히스토리를 내가 다 리뷰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광전 효과라고 하는 것은 빛의 무슨 성이요? 입자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모든 양자역학의 교과서가 광전 효과에서 출발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물질의 이중성이 파동의 입자성과 또 그 반대 입자의 파동성, 두 가지를 다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오히려 이제 빛의 입자성, 즉 이게 파동의 입자성보다는 입자의 파동성, 거꾸로 가는 것을 주로 가르치는 것을 양자역학이라고 그러고, 여기 있는 것처럼 광전효과처럼 파동의 입자성을 가르치는 것은 그걸 갖다 주로 계산해 보이는 그 이그젠플을 보여주는 그런 테크닉을 가르치는 학문을 뭐라고 그러냐면 양자장론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다, 학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입자의 파동성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빛의 입자성 혹은 파동의 입자성부터 출발하는 데는 굉장히 크루셜한 이유가 있어요. 단 한 개의 이퀘이션 때문에 그것을 이제 여기서 출발을 하는데, 그게 뭔지 아는 사람? 그 전에는 없었고, 아인슈타인이 최초로 도입한 방정식, 그리고 아인슈타인한테 노벨상을 안겨준 한 개의 방정식이 있어요. E는 Hν. 이 방정식 하나입니다. E는 Hν.
이게 왜 이렇게 대단한 거냐? 광전 효과가 핵심이 뭔지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우선 현상은 뭐예요? 여기 금속이 있는데 금속에다가 빛을 쪼이면 뭐가 나와요? 전자가 나온다. 그거예요. 그래서 전자에 뭐를 주는 겁니까? 어? 에너지를 주는 거죠. 전자의 에너지라 하면 곧 뭘로 줘요? 뭘 가지고 재는 거죠? 스타핑 포텐셜이라는 개념을 들어봤어요? 나오면 얘가 전자가 나오면은 여기에 뭐예요? 얘가 전류를 만드는 거죠. 한 개가 나오는 게 아닐 테니까. 그러면은 이 한 개 한 개의 이 전자가 움직인다고 생각하면은 이걸 갖다가 얼마만큼의 역기전력을 걸어야 얘들을 스톱시키느냐. 그거를 가지고서 뭐를 측정하는 거냐 하면은 전자가 한 개 한 개의 전자가 가지고 있는 뭐예요? 운동 에너지를 갖다가 재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광전 효과의 어떤 그 중요성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현상론적으로 퍼즐링한 게 뭐가 있느냐 하면은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뭐였죠? 응? 여기서 이 전자가 나오고 안 나오고 하는 게 뭐에 관계가 없냐 하면은 그러니까 우선 전자 한 개에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게 빛의 인텐시티하고 관계가 없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즉 2분의 1 mv 제곱이 엘렉트론의 운동 에너지가 이건 뭐예요? 한 개의 운동 에너지예요. 그렇죠? 즉 스타핑 포텐셜입니다. 이 스타핑 포텐셜은 이 전체가 가지고 있는 커런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질을 재는 게 아니에요. 한 개 한 개 가지고 있는 키네틱 에너지를 재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뭐에 관계가 없다고요? 여기에 있는 빛의 인텐시티, 이 I에 관계가 없다는 게 이제 문제예요. independent of intensity예요. 뭐의 intensity? 빛의 intensity요.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이게? 빛의 파동성을 부정하게. 결국 이제 좀 디테일한 얘기죠, 그렇죠? 무슨 빛의 파동성을 부정하는 얘기라는 게 결국 무슨 소리예요, 이게? 왜 빛의 파동성을 부정하는 거죠? 빛이 만약에 파동이라면 그 세기에 비례해서 에너지를 가질 텐데 세기의 제곱에 비례해서. 그렇죠. 근데 저거는 아예 인디펜던트하다고 했으니까. 빛이 세나 안 세나, 그렇죠? 똑같다고 그러면은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건 파동성 가지고는 파동성에 의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전장이니까 이 안에 있는 전자를 갖다가 흔드는 거죠, 그렇죠? 흔드는 게 뭐냐 하면은 전장인데 전장이 세면 많이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전장에 관계가 없다 하는 거니까 이건 좀 설명하기 어렵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파장이나 혹은 프리퀀시에 디펜던트 한다는 건데. 문제가 이게 사실은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게 더 심각해요. 이게 프리퀀시에 디펜던트하다. 이 K가 프리퀀시 디펜던트하다. 근데 사실 이것도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프리퀀시에 디펜던트한 게 왜 문제냐? 이게 정말 전자기를 깊이 이해하지 않고는 사실 답하기 어려운 문제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1학년 책을 한번 쳐다보세요. 앞부분을 쳐다보면 여기 미케니컬 웨이브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허리띠 풀어가지고서 흔들면 나오는 그 파동, 또 뭐 소리, 애니카듯이 어떤 파동, 어떤 미케니컬한 파동도 파동의 에너지는 프리퀀시에 디펜드한가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거 공부 이게 세뇌교육이야 이게 전부. 이거 다 파동성에 하면 이게 K 프리퀀시가 인디펜던트하고 이런 배웠죠.
근데 사실은 이건 빛의 특수한 거예요. 빛이 아닌 어떤 미케니컬한 파동도 파동의 에너지는 프리퀀시 스퀘어에 비례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전자기를 이제 사실은 깊이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게 1학년 책을 어디에 봐도 이걸 내가 생각엔 익스플리시트하게 이걸 명문화시켜서 빛이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 또 이것이 굉장히 빛에 국한되는 성질이라고 하는 것을 쓰는 교과서는 난 못 봤어요. 근데 이 광전 효과를 배울 때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빛의 경우에 있어서만 인텐시티라고 하는 것은 파장이나 혹은 프리퀀시에 무관합니다. 그래서 빛에 국한된 성질이에요. 하여튼 빛의 파동성에 의하면 이렇다는 겁니다. 집에 가서 이걸 왜 그런가를 조사를 해와요. 답은 물론 일반 물리 교과서에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이걸 찾아낼 수 있느냐가 문제죠. 왜 빛의 경우만 이게 프리퀀시에 인디펜던트 하냐? 한번 내가 여러분들 그걸 얼마나 깊이 생각할 수 있는지 내가 한번 보겠어요. 다음 시간에 이걸 찾아서 나한테 답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플러스 알파, 가산점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주는 첫 번째 챌린지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은 뭐냐? 고전적인 이론에 의하면 엘렉트론의 스타핑 포텐셜은 프리퀀시 인디펜던트 해야 되는데 이게 디펜던트하다. 그리고 뭐야? 이게 리니하다는 겁니다. 이게 K 2분의 1 mv 제곱이 여기에 프리퀀시에 비례한다는 게 이제 퍼즐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인슈타인이 어떻게 풀었냐? 그래 이제 그게 이제 메인 파트죠. 메인 아이디어가 뭐였습니까? 이 얘기를 어떻게 해결을 했어요? 여기에 왜 인텐시티가 커도 여기에 뭐냐면은 이 엘렉트론의 카이네틱 에너지가 인텐시티에 무관하며 어째서 이것이 프리퀀시에 디펜던트 하냐 하는 것을 어떻게 풀었냐고요. 아인슈타인은. 광자 하나가 전자 하나의 대응되게 돼서 튕겨나가게 했다고. 오케이. 그래서 1대1 대응이라는 어떤 그 개념이 여기서 이제 들어옵니다. 즉 여기에 이걸 빛을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면은 굉장히 어떤 그 포톤이라고 하는 알갱이의 합작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여기서 이제 포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로컬라이즈된 이런 입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게 이게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이런 뭐냐면 파동의 어떤 엘레멘트예요. 하나의 파동인데 그것이 입자처럼 스캐터링을 할 때 그렇게 행동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이게 이 점입자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이. 그렇지만 이제 생각을 할 때는 이제 점입자처럼 이렇게 행동을 해도 여러분 레벨에서는 크게 나쁠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꼭 그 점을 명심해 두기 바라요. 광전 효과에서의 광자는 여기 로컬라이즈된 입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한 개의 그 파동, 그 단파장을 가진 어떤 파동인데 그것이 어떤 입자성을 가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한 한 개의 광자가 한 개의 전자를 갖다가 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건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면은 해결할 방법이 없거든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새로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런 고전적인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파장들을
단파장들의 합이고 각 개의 단파장들이 입자처럼 행동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한 개의 엘렉트론의 에너지를 전달해 주는 것은 한 개의 포톤의 에너지라는 거예요. 한 개의 단파장의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다 그거죠. 그러면은 한 입자가 얘한테 이 딜리브를 해주는 거고 여기 아무리 인텐시라는 것은 뭐냐면 입자의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다는 거죠. 한 개 한 개의 개별적 포톤의 에너지가 중요한 거지 나머지는 다 필요 없다. 그거라고요. 그렇게 하면 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동시에 해결하면서 요 프리퀀시 디펜던스, 이 리니어리티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아인슈타인이 다른 거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한 개의 포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는데 이 에너지는 이게 뭐냐면 H, 이 프리퀀시에 비례하는데 그 비례 상수를 H라고 하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건 뭐냐 하면은 엘렉트론은 여기에 뭐야 하면은 이게 갇혀진 포로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저 금속에 갇혀서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포로라고 생각하면은 포로를 갖다가 풀어주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뭐가 필요하죠? 간수에 대해서 뭐 좀 뇌물이 아니 보석금 보석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석금을 주고 이제 그 보석금이 얼마만큼이냐 하면은 요만큼이에요. 요만큼을 보석금으로 주고 원래는 이제 빛의 에너지는 이만큼이었는데 요만큼 보석금 주고 남은 그 나머지가 뭐냐면 엘렉트론의 에너지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원래 빛의 포톤이 가지고 있던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보석금 W0라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W0를 어떤 프리퀀시의 유닛으로 쓰면은 HF0라고 이제 쓰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F0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분의 1 mv 제곱은 H의 F 빼기 F0 곱하기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 이퀘이션이 최초로 이제 도입된 양자역학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이 이퀘이션이. 그전엔 이런 게 없었어요. 이 이퀘이션 하나를 만들려고 이게 쓰기 위해서 모든 교과서가 광전 효과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플랑크도 그 가설 극차 복사를 풀려고 할 때 도입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근데 플랑크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냥 사실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런 곡선이 필요하다. 그런 레벨이었어요. 그게 실체가 뭔지를 몰랐어요. 어떤 띄엄띄엄한 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말해서 인테그랄을 썸으로 바꾸면 된다. 그건 나중에 배우겠습니다. 이제 그게 아이디어였고 흑체 복사부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훨씬 더 길어지기 때문에 나는 지금 에센스만 오늘 이야기를 하고 쉴딩크 방정식까지 가려고 하는 게 내 목표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게 이 방정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방정식이고 두 번째 방정식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또 이제 그 1학년 교과서로 돌아가서 빛의 어떤 그 에너지라고 하는 것과 빛의 모멘텀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빛의 모멘텀이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빛바람개비 이야기 알죠? 빛을 비추면 바람개비가 진공 속에서 뭐라고 돌아가는 거 봤잖아요. 하나는 까맣게 칠하고 하나는 하얗게 칠을 해놓으면 하나는 반사하고 하나는 흡수해서 그렇죠? 그 얘기 알아요? 빛바람개비 이야기가 여기 이제 여기다가 바람개비를 놓고 이게 끊고 희게 칠한 다음에 여기다 밖에서 이제 그 빛을 갖다 비추면 여기는 뭐예요? 흡수하고 여기는 튕겨내잖아요.
그러니까 모멘텀 딜리버리가 다르다고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요. 이쪽으로. 그렇죠? 그게 빗바람 갭인데 이걸로 봐가지고 뭐가 있다는 걸 아느냐 하면은 힘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고 힘이 있으니까 힘을 전달을 하니까 이게 돌아가는 거고 힘이 있다고 하는 전달된다는 것은 곧 빛이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하거든요. 단위 시간당 딜리브되는 모멘텀이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빛이 그래서 이제 이 빛의 모멘텀하고 빛의 총 에너지하고는 이런 관계에 있다는 걸 알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 사실 이건 뭐냐면 빛의 어떤 그 단체적인 이 파동성으로부터 그러니까 막스웰 시어리로부터 나오는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뭐가 유추되느냐 하면 포톤으로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하면은 각각의 포톤은 데피니트한 에너지를 가져야죠. 그렇죠? 그리고 각각의 포톤은 데피니트한 모멘텀도 가져야 될 거예요. 입자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한 단체의 성질인데 파동의 어떤 그 쫙 전체의 어떤 성질인데 아인슈타인은 무엇도 이제 생각했느냐 하면 이놈이 임플라이 하는 바가 뭐냐? 개개의 포톤에 대해서 이놈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거예요. 뭐겠어요? 한 개의 포톤의 에너지를 E라고 그러고 한 개의 포톤의 모멘텀을 P라고 그러면은 똑같은 게 성립해야 된다는 거죠. C분의 E는 P다. 그 말은 이거는 파동에 관해서는 이야기고 파동에 관해서는 이야기고 이거는 뭐예요? 개개의 개별적 입자에 대해서도 이런 성질이 성립한다 이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건 입자에 대해서 이런 성질이 성립한다 이겁니다. 자 이제 두 개의 이퀘이션 이거는 사상 초유로 이제 처음으로 쓴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 하면은 막스웰 이론으로부터 막스웰 이론 플러스 광량자설 가정에 의해서 이런 성질이 전체가 성립하려고 그러면은 개별적 입자에 대해서 이런 게 성립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내추럴한 일이죠. 그래서 이 두 개로부터 어떤 게 얻어지느냐 하면은 C분의 E가 뭐냐 하면은 C분의 H 곱하기 F가 이게 뭐예요? P다. 이런 게 이제 얻어지는 거죠. 이게 1이고 이게 2면 1과 2에서 3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은 모멘텀은 어떻게 보면 이건 뭐예요? 이건 모멘텀이라고 하는 것은 입자의 성질입니다. 그 다음에 프리퀀시니 파장이니 하는 이런 얘기는 다 뭡니까? 이건 파동의 성질이에요. 어떤 주어진 파동이 있을 때 그 파동에 이런 모멘텀, 즉 입자성이 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파동에 있어서 모든 파동에는 F 곱하기 람다가 이게 뭡니까? C예요. 속도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C분의 F는 람다분의 1이에요. 그렇죠? 즉, 이 말은 곧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은 P는 람다분의 H라고 하는 식이 이제 얻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내가 원하는 최종적인 광전 효과의 식이에요. 이게 뭐냐면 광전 효과를 통해서 얻어낸 최종 결과입니다. 즉, 파장 혹은 프리퀀시를 갖는 빛이 이런 모멘텀을 갖는다. 이런 파동이 이런 입자성을 갖는다. 그런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 이야기하려고 광전 효과 얘기를 쫙 한 거야. 그러니까 요 얘기 하려고 모든 교과서가 이런 뭐 광전 효과 얘기를 열심히 이야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교과서는 요 결론을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여기서 이제 이게 이제 드브로이의 뭐라 그럴까 힌트거든요. 드브로이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 파동이라고 생각했던 빛이 요 관계에 의해서 입자성을 가진다면 그러면 엘렉트론은 어떠냐? 입자라고 생각했던 것이
파동 요소는 없느냐? 거꾸로 물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엘렉트론이 그러면은 이게 어떤 한 개의 어떤 그 엘렉트론이 이 분명히 입자인데 입자에서 파동의 성질을 갖다가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드브로이의 얘기예요. 그러면은 입자라고 하면 모멘텀이 있어야 되고 파동이라고 하면 람다, 웨이블랭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드브로이가 한 게 뭐냐 하면 람다는 빛의 경우는 이러니까 람다는 P분의 H 이걸 뒤집은 거예요. 수식으로 따지면은 그냥 이거는 중학교 산수도 안 되는 거죠. P분의 H 이렇게 쓴 거예요. 요게 드브로이, 이걸 갖다가 드브로이의 릴레이션이라고 그러고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아인슈타인의 광량자설이라고 그래요. 보통 아인슈타인 광량자설은 뭐 이런 폼으로 쓰지만 결국 이 이퀘이션은 이런 결과를 주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광량자설의 핵심은 뭐냐면 주어진 람다에 이런 모멘텀이 대응된다. 그런 이야기고 드브로이의 가정은 뭐냐 하면 주어진 입자에 그렇죠? 주어진 P라는 모멘텀을 가는 입자에는 이런 웨이블랭스가 대응된다. 이런 파동이 대응된다 그거예요. 그리고 요 방정식 가지고 아인슈타인은 노벨상을 받았고 요 방정식 가지고 드브로이가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물리하고 수학은 다르다. 그런 걸 이제 아주 드라마틱하게 느낄 수 있는 거라고요. 수학에서 누가 이거 뭐 A는 B분의 C고 C는 B분의 A면 그거 가지고 누가 상을 주겠습니까? 근데 이 물리에서는 이놈하고 이놈하고는 천냥지차이거든요.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은 입자라고 생각했던 엘렉트론이 파동성을 가진다는 이야기고 이거는 그 반대의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저기에 관한 학문이 양자역학이에요. 저것이 뭐냐 하면은 여기까지 이야기한 것이 물질의 이중성이고 그리고 이 이중성 중에서도 이 엘렉트론에 관한 거예요. 이 엘렉트론 즉 입자의 파동성을 갖다가 공부하는 것이 양자역학이에요. 학부 양자역학이에요. 그러면은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좋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등장인물이 누구냐 하면은 드브로이를 잇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슈레딩거입니다. 슈레딩거가 물은 것은 슈레딩거의 이제 이야기는 자 모든 파동은 파동 방정식이 있어요. 어떤 파동이 있으면 그걸 수학적으로 기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전자기 나타면은 막스웰 방정식이 있죠. 그러면은 그 전자기 막스웰 방정식에 해당하는 이 파동 방정식이 있어서 이 물질의 웨이브성, 즉 물질파를 기술하는 파동이 있고 그 파동을 결정하는 방정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이제 그렇게 이제 물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해도 유도는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왜냐하면 그건 가정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모티베이션 시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선 답을 쓰고 그래서 슈레딩거는 IH 바의 DT 곱하기 4A 이퀄 마이너스 2n분의 H 바의 제곱의 라플래시안 플러스 V 오브 X 4 XT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물으려고 그래요. 오늘 첫 번째 퀘션 Q1
이게 어디서 났냐? Why? 두 번째 질문은 도대체가 이 방정식이 풋사이를 결정한다고 그러는데 풋사이가 뭐냐? 그 두 가지 질문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1번부터 얘기를 하죠. 답은 뭐냐면 왜 이게 맞는 거냐? 답은 뭐냐면 모른다예요. 하여튼 물리라는 건 항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뉴턴 이 법칙이 왜 맞는 거냐? 왜 맞는 겁니까? 답이 뭐죠? 해보니까 맞더라. 그렇게 가정하고 풀어보니까 그게 실제로 자연을 잘 기술을 하더라. 다시 말해 그건 액시엄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강조를 하지만 왜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답이 없어요. 이렇게 가정을 하면 이 방정식이 자연을 잘 설명한다. 그게 궁극적인 답입니다. 그러니까 양자역학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 이해에 여러 가지 레벨이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엘레멘터리한 레벨에서의 그 퀘션이 이게 왜 맞는 거냐? 그게 자꾸 물으면 물리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양자역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레벨의 질문도 있지만 슈레딩거 방정식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양자역학을 이해를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건 굉장히 하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질문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그것은 뉴턴 제2법칙이 어디서 났냐고 자꾸 묻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까지 우리가 쓰게 된 동기는 부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그 동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해하지 말라는 입장에서 그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내가 아무런 어떤 얘기를 해도 이것은 데러베이션이 아니다. 유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첫 번째 퀘션에 대해서 우선 프리한 어떤 그 시스템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 이런 거 다 알고 있죠. E2D I 시타는 코사인 시타 플러스 I 사인 시타. 이거는 다 알고 있죠. 그렇죠? 우리 수리물리에서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모든 어떤 그 기본적인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람다나 웨이브 넘버가 잘 디파인되어 있는 게 기본 파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파장이 있으면 파수가 람다분의 2파이로 이렇게 디파인이 되는 그런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건 다 사인, 코사인 파들이에요. 파장이 잘 디파인되어 있는 웨이브를 그걸 이제 사인파, 코사인파라고 그래요. 사인과 코사인 이외에는 파장이란 것은 잘 디파인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 사인과 코사인의 여러 가지 복잡한 컨비네이션에 불과하다고요. 어쨌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게 사인파, 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런 것들이 이제 사인파, 코사인파 이런 것들이 이제 모노크로매틱 웨이브 중에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은 e to the i k x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런 것들의 실수부와 허수부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거의 허수부가 이놈의 허수부가 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해보세요. 사인은 이놈의 허수부예요. 코사인은 실수부고. 그리고 앞으로 양자역학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것들은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놈이 사실은 기본적인 것이고 사인과 코사인은 다 이놈의 그림자들이에요. 왜 그림자냐 하면 진짜 뭐 상징적인 의미에서의 그림자가 아니고 피지컬한 센스에서 그림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복소평면 위에서 이놈은 이 원주 위에 있는 놈이에요. 그리고 사인과 코사인은 뭐냐면 이거의 X축 프로젝션이거나
혹은 Y축 프로젝션이에요. 그림자라고요. 프로젝션이라는 게 그림자거든요. 이렇게 내리면 코사인이고 이렇게 내리면 사인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림자를 가지고 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림자가 아니라 실제의 그 원주 위에 있는 이 리얼한 놈을, 그러니까 리얼이니까 좀 더 근본적인 것을 가지고 노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다고요. 그리고 이 복소수를 쓰지 않고서는 사실은 이 모든 웨이브 현상을 갖다가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양자역학에서 복소수는 이것은 필수예요. 복소수를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양자역학 기술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는 사인파 대신 사인 코사인파 대신에 이놈을 가지고 놀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파장이 잘 디파인되어 있는 것은 파수가 잘 디파인되어 있는 거고, 오케이. 그리고 파수가 잘 디파인되어 있다는 것은 전부 이런 폼이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면은 프리한 놈이에요. 프리하다. 프리하다는 것은 힘이 없는 곳에서 이게 솔루션이 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은 외부의 간섭이 없이 그냥 쫙 가고 있는 놈. 일정한 벨로시티나 뭐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달리고 있는 놈들이 이런 놈에 해당해요. 자, 이랬을 때에 다음 같은 것에 이제 주목을 하세요. 이놈의 이제 이 돌쇠 그러면 이제 이놈이 K하고 오메가의 릴레이션이 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빛의 경우에 단파장은 뭐냐면 K와 오메가가 서로 비례해요. 오메가는 K에 비례하고 그 비례 상수가 벨로시티입니다. C예요. 빛의 속도. 그래서 빛의 경우는 오메가는 K에 비례하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오메가는 CK. 이걸 디스퍼전 릴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분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 경우는 분산이 없는, 분산이라는 것은 흩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디스퍼전 릴레이션이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분산이 없는 경우예요. 이게 아닌 모든 케이스는 분산이 있습니다. 흩어짐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빛의 경우는 말이에요. 오메가는 CK다. 그런데 이거하고 빛의 경우는 이걸 갖다가 좀 다르게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하면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빛의 경우는 어떤 게 성립하느냐면 H 곱하기 프리퀀시였거든요. 근데 프리퀀시하고 오메가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면은 2파이F가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2파이를 나눠주고 2파이를 곱해주면 이게 뭐냐면 오메가가 됩니다. 오메가 그 다음에 이놈은 H바라고 써요. 빛의 경우에는 H바 곱하기 오메가라는 것이 성립을 해요. 그 다음에 비슷하게 저걸로 가가지고 P는 뭡니까? 이거? P가 뭐였죠 아까? P는 람다분의 혹은 C분지 HF. P는 C분의 HF.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혹은 람다 이건 뭐와 같으냐 하면 또 람다분의 H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람다분의 2파이하고 2파이분의 H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건 중간에 있는 것들이니까 이건 없앱시다. 괜히 사람 헷갈리게. P는 람다분의 H를 이걸 갖다가 다시 쓰면은 뭡니까 이게? 요거는 H바고 요거는 K예요. Right? 그러니까 빛의 경우는 이런 게 다 성립하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다시 쓸 수가 있냐면 오메가는 CK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르게 쓰면은 어떤 식으로 쓸 수가 있느냐 하면은 E는 H바 곱하기 오메가고
P는 H바 곱하기 K다.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웨이브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코사인은 어떻게 쓸 수 있냐 하면은 E to D K는 H바분의 P예요. H바분지 K P I의 X 마이너스 오메가는 H바분의 E입니다. T 그리고 빛의 경우는 어떤 관계가 성립하느냐 하면은 이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양변에다가 H를 갖다가 곱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H바 곱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뭐냐면 E가 되고 이거는 P가 되죠. E는 다른 게 아니고 이건 뭐냐면은 E equal PC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냐 하면은 매스가 없는 놈의 이건 뭐예요? 렐러티비티에서 매스가 없는 놈의 EP 릴레이션이라고요. 매스가 있으면 E제곱은 MC제곱의 제곱 더하기 PC의 제곱. 그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런데 논 렐러티비스틱한 시스템에서 우리는 어떤 걸 알고 있느냐 하면은 E는 뭡니까? 2n분의 P제곱이라는 것이 성립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방정식이 나오도록 어떤 그 웨이브 이퀘이션을 만들어야 해요. 오케이? 근데 웨이브 이퀘이션이라는 것은 적당한 타임 데리버티브와 적당한 스페이셜 데리버티브를 포사이에 걸어가지고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게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웨이브 펑션이 E to D H바분지 I에 이제 PX 마이너스 오메가 T, ET.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걸 봤는데, 그렇죠? 우리는 이게 나오려고 그러면은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뭘로 하면 되느냐면 데리버티브를 T로 여기다 T 데리버티브를 하면 뭐가 됩니까? 이것은 마이너스 I, E over H 바 곱하기 이걸 갖다 풋사이라고 그러면은 풋사이가 돼요. 그렇죠? 이걸 갖다 풋사이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E는 이걸 도로 다 넘기면 양변에 I를 곱하고 H바를 IH바를 곱하면은 IH바 곱하기 DT 풋사이가 E 풋사이가 된다고요. 그렇죠? right? 그 다음에 P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마찬가지로 I분의 H바 곱하기 DX를 하면 이걸 풋사이에 걸면 이게 뭐가 돼요? P가 나와요. 그렇죠? right? 그러니까 이걸 잘 기억해 두세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IH바 곱하기 DT라는 어떤 오퍼레이션을 하면 되고 프리 파티클에 대해서 모멘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연산자를 작용하면 이 프리파가 자유파에다가 이걸 갖다 걸면 그게 모멘텀이 된다. right?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이제 바꾸면 좋으냐 하면은 이를 IH바 DT를 걸고 이놈은 2n분의 P는 뭐냐 하면은 IH바분의 데리버티브를 이렇게 걸면은 된다 그런 얘기예요. 프리 파티클인 경우에. 그러면은 이 방정식으로부터 이 디스포전 릴레이션이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일종의 유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유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점퍼는 어디서 오느냐면 바로 지금부터 점퍼예요. 점퍼가 뭐냐 하면은 이 방정식을 이게 여기가 아니라 E equal 2n분의 P제곱 플러스 포텐셜이 있는 경우, 힘이 걸려있는 경우에 이놈을 갖다가 확장하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거의 아날로그가 뭐냐? 질문이 그겁니다. 답은 모른다죠. 모른다. 모르지만 슈레딩거는 어떻게 했냐? 그냥 까이 내친 김에 그냥 쓰는 겁니다. 이게 IH 바 DT의 4i 이퀄 여기까지 쓰고 H 바 D 스퀘어드 하고 이거 그냥 쓰는 거예요. V 가로 닫고 푸살. 어떻게 하냐? 모르죠. 이거는 맞는지 틀린지. 그러니까 슈레딩거가 여기까지 써놓고 야 그럴듯하다. 근데 그 생긴 것만 그럴듯한 거고 이게 맞는지 틀렸는지 이제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슈레딩거가 최초로 푼 방정식이 뭐냐면은 이 포텐셜이 이제 달라지면 다른 문제거든요. 포텐셜이 0이면 프리 파티클이고 포텐셜이 예를 들어서 1 오브 R 포텐셜이다. 그러면은 하이드로젠 아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피지컬하면서도 간단한 시스템이 졸지 마. 그리고 조는 척도 하지 마세요.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시스템이 하이드로젠 아톰이에요. 물리적이면서도 가장 간단한 시스템. 그래서 슈레딩거가 이 방정식을 써놓고 V는 마이너스 R제곱분의 2제곱. R분의 2제곱. 이 문제를 푼 거예요. 최초의 방정식이에요. 풀려진 최초의 방정식이에요. 이게. 근데 굉장히 재수가 좋게 슈레딩거는 이걸 이그젝트하게 풀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뭘 얻었느냐 하면은 보어가 그냥 가정을 해가지고 얻었던 모든 결과들을 수학적으로 다 다시 유도를 했다고요. 그래서 슈레딩거가 이제 자신을 얻었던 거죠. 그 자신을 가지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 나오면서 이제 당연히 보어의 이론은 그냥 그 자리에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그다음에 그 당시 했던 뭐 여기 하이젠버그의 어떤 그 뭐 매트릭스 이퀘이션이니 이런 것들 이제 그건 정말로 미스테리어스한 여러 가지 이제 면모가 많아요. 그 모든 것 전부 그냥 하이젠버그의 릴레이션이 아직도 뭐 가끔 이제 배우는 데도 있지만 다 이제 그 역사적인 유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봤듯이 양자역학의 가장 근본적인 어떤 그 파티클과 웨이브의 그 듀얼리티로부터 출발을 해서 파동성에 대한 이퀘이션을 갖다가 찾아서 그 파동성을 풀어서 보어가 그냥 가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게 이제 플랑크가 1901년 되면서 1900년에 이제 그 플랑크 릴레이션을 발견을 하고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이제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한 게 1926년인가 25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의 시작에서부터 한 20년 내지 25년 걸린 거죠. 슈레딩거가 이제 이 문제를 풀므로써 양자역학은 일단락 됐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양자역학에 대한 정통성을 가지는 이제 포뮬레이션으로 이제 자리를 잡은 거고, 다행히 이제 하이젠버그의 릴레이션도 이것과 동등하다고 하는 것이 보여졌어요. 디렉에 의해서. 그러니까 디렉이 결국은 이제 모든 것을 종합해 가지고서 양자역학의 교과서를 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렉은 나아가서 이제 렐러티비스틱한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그걸 이제 매트릭스를 가지고 포뮬레이션을 해가지고 거기서 스핀이라는 것을 찾아냈어요. 반전자도 찾아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디렉도 노벨상을 받았죠. 그렇지만 양자역학에 대한 가장 큰 컨트리뷰션이 누구냐고 결국 한 사람 골라라 그러면은
활용 점정한 사람입니다. 슈르딩거예요. 아니, 내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앞서의 모든 그 얘기들을 역사의 골목으로 다 그냥 뒤안길로 다 걷어차고 이 슈르딩거의 방정식이야말로 이제 결국 학생들한테 가르칠 필요가 있는 가장 중요한 방정식. 자, 그래서 예. 슈레딩거는 저 흡사기가 그 물질파 모양인 줄 알았던 건가요? 슈르딩거는 자기 방정식을 풀었으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알았죠. 그럼 그 생긴 모양이 실제로 그렇게 생겼다고? 실제 저희가 주어드린 거는 확률 밀도로 Right. 하잖아요. Right. 슈레딩거는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이드로젠 아톰을 이제 풀었더니 뭐 결과가 좋았는데 저 이제 하이드로젠 아톰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할 테니까 디테일은 이제 나중으로 이제 미루고 질문은 이겁니다. 두 번째 질문 여기 써놓은 것부터 우선 해결합시다. 제일 중요한 질문 두 개니까. 그럼 이게 도대체 좋은 결과는 얻었는데 다 좋은 결과는 뭐냐면 푸사인은 다 제외해놓고 얻은 결과예요. 다 풀고 나서 푸사인은 버리고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을 갖다가 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2로 바꾸고, 이걸 2로 바꾸고 이 방정식을 풀면 뭐냐면은 이 R에 관한 방정식이 나오는데 결국 이제 그 이 방정식을 풀므로써 나오는 게 뭐냐면은 하이드로젠 아톰에서 나오는 게 E는 EN이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6 일렉트론 볼트라는 사실을 이 슈르딩거 방정식으로부터 이제 얻은 겁니다. 근데 이런 건 이제 다 뭐냐 하면은 스펙트럼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보호가 이야기한 것이고 슈르딩거가 방정식을 쓴 거는 푸사인에 관한 이퀘이션이죠. 그렇죠? 근데 결과는 다 뭐예요? 푸사인은 없어요, 저게. 그러니까 결국 이제 푸사이가 뭐냐고 물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을 준 사람이 막스 보론입니다. 막스 보론. 보론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 푸사인은 결국 어떤 여기에 뭐 하이드로젠 아톰의 웨이브 펑션을 그리면은 어떤 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반경 R에 굉장히 이제 이게 뭐 물론 이제 이걸 3차원적인 덴시티는 중앙에 제일 많습니다만은 이걸 갖다가 레이디어스로 이제 이렇게 프로젝션을 해서 보면은 어떤 특정한 여기에 제일 많아요. 다시 말해서 이 국급질 안에 각각의 이렇게 국급질로 다 이렇게 나눈 다음에 각각의 국급질 안에 어디에 제일 많이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면은 특정한 반경 그게 뭐냐면 RB 보호 레이디어스만큼 떨어진 곳에 제일 많아요. 이렇게. 그래서 막스 보론이 해석하기를 이게 푸사이의 의미는 뭐냐면은 푸사이는 포지티브도 되고 네거티브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대충 보니까 푸사이가 크면 거기에 엘렉트론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푸사이 자신은 이미지니도 가질 수 있는 거죠. 복소수 넘버니까 푸사이를 제곱을 해서 절대값을 만들고 푸사이 제곱이 바로 그 부근에서 푸사이 제곱의 D3승 X가 이게 뭐냐면 그 작은 볼륨 내에서 그렇죠? 이 작은 볼륨 D3승 내에서 푸사이가 존재할 확률이다. 그래서 그래서 이걸 갖다가 확률파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한 거죠. PX. 이게 이제 막스 보론의 해석입니다. 이걸 이제 이야기하면서 좀 더 쉬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슈르딩거까지 가기 전에
엘렉트론의 어떤 간섭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엘렉트론의 마치 이제 영의 실험하면 그게 뭡니까? 영의 실험이 뭐죠? 빛을 갖다가 한 곳에서 해서 두 개의 구멍을 통과시키면 여기서 이놈하고 간섭을 해가지고 여기에 간섭 무늬를 만들어내잖아요. 똑같은 실험을 엘렉트론을 가지고 한다고 생각해봐요. 오케이?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여기 문제 형광판이에요. 형광판이면은 얘가 하여튼 이 구멍이건 이 구멍이건 하여튼 통과를 해가지고 여기에 오면 형광판에 딱 부딪힐 거 아닙니까? 그럼 반짝하고 불이 켜져요. 그럼 그게 레코더라고, 여기 레코더. 그럼 분명히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의 어떤 뭐라 그럴까? 위치가 정해진 거죠. 이 순간에는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를 또 보내요. 그럼 다음 순간 여기다 보냅니다. 뭐 한꺼번에도 보내도 되지만 한 개씩 보내도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개씩 보낸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한 개씩 보내가지고 여기에 이제 여기 그다음 여기 그다음 여기 뭐 그다음 여기 그다음 여기 그다음 여기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어디에 이제 쌓이는가를 계속 쌓아가요. 그러면은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뭐라 그럴까 이 도수 분포를 갖다 그리는 겁니다. 도수 분포. 여기 몇 개, 요 위치에 몇 개가 떨어졌느냐 엘렉트론이 한 개씩 보내면서 쌓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엘렉트론은 뭡니까? 분명히 파티클이죠. 근데 이걸 갖다 수천 개, 수만 개를 해요. 그러면 그 나타내는 모양이 어떤 거냐 하면은 놀랍게 이런 모양이 돼요. 이게 간섭문이라고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거. 측정할 때마다 뭐예요? 측정할 때마다 입자예요. 위치가 있어요. 근데 한 개씩 보내도 이런 간섭 무늬가 생기는 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유일하게 가능한 방법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갖다가 몇 개씩 보냈다고 그러면은 뭐 어떤 놈 일로 통과한 놈하고 일로 통과한 놈하고 서로 어떻게 서로 인터랙션을 해가지고 합작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러면 변명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한 개씩 보냈는데 이래.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뭐밖에 없냐 하면 각각의 엘렉트론이 한 개 한 개의 엘렉트론이 뭘 가지고 있어요? 파동 그 자체다 이거예요. 한 개 한 개의 파티클 자체가 파동이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면 이 간섭성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센스에서는 결국 엘렉트론을 갖다가 파동으로 보는 것은 이걸 그냥 하나의 리얼리티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오소독스 인터프리테이션. 이게 코펜하겐 인터프리테이션입니다. 즉 파동성 자체의 리얼리티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지금까지가 1960년대 벨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느냐 하면은 아인슈타인도 이제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봐라 분명히 한 개 보내면 분명히 이 파티클 입자가 여기 있거나 분명히 위치를 가지고 있는 입자란 말이에요. 그럼 묻기를 그럼 측정하기 전에 다시 말해서 여기에 형광막에 오기 전에 파티클은 어디 있었느냐 이제 묻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제 뭐 좀 파울리 같이 굉장히 소심하고 굉장히 세오레티컬리 이제 복잡한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측정되지 않은 물리량에 대해서 물리학자는 대답하지 않는다. 그걸 갖다가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뭐 아그노스틱 혹은 뭐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되나? 불가지론자.
근데 사실은 이제 이 파울리는 사실은 그 가슴속 깊이 코펜하겐 해석에 추종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누구도 이제 사실은 좀 이상하니까 분명히 보면 입자인데 파동이라고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꼬치꼬치 물으면 코펜하겐 해석을 따르는 사람도 대충 일로 물러납니다. 잘 몰라 사실은. 그러면서. 그래서 포멀리즘 그러니까 정확한 어떤 뭐랄까 교리적인 해석은 교리적인 해석은 전자는 파동성이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양자역학의 지금 현재의 교리적인 해석이에요. 그리고 그렇지만 입자는 입자지 무슨 얘가 파동성이냐. 다만 뭐예요? 여기에 우리가 시어리가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이 불완전해가지고 이렇게 메저먼트하기 전까지는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것뿐이다. 그리고 또 사실은 좀 더 완벽한 시어리가 있어서 아직은 그 시어리가 뭔지 모르지만 좀 더 완벽한 해석이 아마 있을 수 있을 거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서 측정하기 전에는 엘렉트론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고 엘렉트론이 어디에 있는지 묻는 것조차도 피지컬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게 무슨 물리냐 예를 들어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달 이야기가 있어요. 도대체가 우리가 달을 안 보면 달이 없는 거냐? 말이 안 되는 거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교리적인 해석에 의하면 형광막에 와서 전자가 딱 자기 자신을 갖다 나타내지 전까지는 전자의 위치라고 하는 개념은 뭐예요? 없는 거예요. 오직 이 메저먼트에 의해서 전자의 포지션이라는 개념이 탄생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뭐 수십 년의 이제 디베이트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자역학이 뭔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 그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분명히 한 개 한 개 계속해서 입자인데 어떻게 전체적으로 봐서 확률의 모습을 나타내냐.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이제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이건 뭐 아무도 모르는 거고 이런 거는 똑똑하고 유망한 물리학자가 손댈 문제가 아니라 그게 이제 정석적인 그 애티튜드였어요. 근데 이제 이걸 뒤집은 사람이 1960몇 년인데 60에 와가지고 다니엘 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벨의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을 양자역학을 다 배운 다음에 이 문제로 우리가 다시 돌아올 겁니다. 벨의 아이덴티티라 이니퀄리티라는 것이 이제 있는데 이 이니퀄리티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하면은 소위 말하는 이렇게 히든 베어리어블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경우와 지금 오소독스한 양자역학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경우하고 두 가지를 분명하게 갈라주는 실험적으로 디텍터블한 이제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이니퀄리티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걸 이제 대해서 사람들이 실험을 해보니까 결과가 뭐냐? 히든 베리어블 시어리가 있다면 그것은 이 벨 시어럼하고는 모순이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결국은 이제 벨의 이니퀄리티가 이야기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양자역학이 맞고 이런 이 아인슈타인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이제 주장을 하려고 했던 히든 베리어블 시어리는 안 맞는 것 같다. 미안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 웨이브라고 하는 것은 실체인 것 같다는 거예요. 엘렉트론의 실체다. 실체가 있다면, 엘렉트론의 실체라는 게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파동성 자체가 엘렉트론의 실체다. 즉 여기 전자구름처럼 흩어져 있는 이 존재의 이 양상 자체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전자의 모습이라고, 이것이 전자의 양상이라고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가 어떤 시어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이렇게 기술하는 게 아니라 이 확률 구름처럼 존재하고 있는 이 엘렉트론의 모양이 엘렉트론의 실체다. 이 파동성이 엘렉트론의 실제의 어떤 그 모습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결국 파티클 웨이브의 듀얼리티는 모든 입자든 모든 파동이든 관계없이 이 듀얼리티는 존재한다고 하는 게 양자역학이에요. 거기까지 이제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 뭐예요? 아까 오원석 군이 이제 이야기한 슈레딩거 방정식 푸는 게 양자역학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어떤 이 물리적인 의미를 갖다가 묻는 것에 대해서는 첫 시간으로 만족하고 일단은 그 다음부터 뭐냐면 1년간 뭘 할 거냐 하면은 양자역학의 기본적인 포멀리즘이 뭐냐,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특히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어떻게 계산하느냐를 갖다 가르치는 것이 1년이고 나중에 한두 주 정도 이 베레인 이퀄리티에 대해서 다시 돌아올 거예요. 2학기 때에 가서.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한 얘기가 뭐예요? 양자역학이란 무엇인가 했어요. 첫 번째 답은 뭐라고요? 물질의 이중성을 공부하는 것이 양자역학이다. 테크니컬하게 뭐예요? 슈레딩거 방정식 푸는 게 양자역학이다. 그에 대한 것을 고전역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고전역학에 대해서 무엇이 고전역학이다 하고 물으면 뭐라고 그럴 겁니까? 그게 이제 테크니컬한 센스에서 슈레딩거 방정식 푸는 게 양자역학이다 하는 거의 센스에서는 뉴턴 제2법칙, 뉴턴 방정식 푸는 게 고전역학이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했던 이 이중성을 공부하는 것이 양자역학이다라고 했을 때 그에 대응되는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뭘 공부하고 싶은 겁니까? 입자의 뭐예요? 입자의 궤적이에요. 주어진 시간에 입자가 어디에 가 있느냐. 그게 뭐냐면 천체의 운동. 그 천체역학이 그런 거예요. 3월 3일 날 금성이 어디 있느냐. 그게 옵저버블이야. 그래서 궤적을 공부하는 것이 고전역학이고 이중성을 웨이브의 그러니까 파티클의 이중성을 공부하는 것이 양자역학이다. 그래서 고전역학은 옵저버블이 위치라는 겁니다. 위치에 대한 학문이에요. 그것이 고전역학이에요. 양자역학은 뭡니까? 옵저버블이 뭐예요? 결국은 옵저버블이 아니라 주인공이 뭐냐 하면은 웨이브 펑션이에요. 그러니까 파티클이 이게 결국은 이 모든 있을 수 있는 파티클의 어떤 뭐랄까 위치를 다 모아놓은 게 파티클의 상태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고 고전역학에서의 상태 공간은 뭐예요? 그래서 이 궤적의 세트가 이게 상태 공간이에요. 이 웨이브 펑션을 다 모아놓은 게 이게 뭐냐면 양자역학적인 상태 공간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 다 모아놓은 거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상태 공간이라고도 그러고 수학적으로는 힐버트 스페이스라고도 그래요. 상태 공간. 이 공간이라는 말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는 좀 더 친숙하게 돼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간이라고 하는 말은 벡터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건 뭐 때문에 생기는 거냐면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어떤 웨이브 벡터들은 다 그러니까
파동 방정식의 파동 함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벡터입니다. 그리고 벡터와 벡터를 더하면 또 하나의 벡터가 된다. 그 말은 이제 물리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슈퍼포지션이 성립한다. 왜 그러냐면은 슈르딩거 방정식이 리니어 선형적인 이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방정식 자체가 선형이다. 퍼사이에 관해서 퍼사이 제곱이라는 게 이게 안 들어간다고요. 퍼사이만 들어가지. 그런 의미에서 막스웰 방정식을 많이 닮았어요. 선형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근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수학적으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씩 조사를 해 들어갈 거예요. 목요일 날은 uncertainty relation에 대해서 이제 좀 더 하고 그 다음 주부터 조금 더 수학적인 걸로 하겠어요. 자, 다른 질문이 예. 저 실험 관련 조용히 좀 해볼래요? 그냥 저 실험 관련된 질문이거든요. 그냥 근데 저기 일렉트론 하나 쏠 때마다 저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엘렉트론이 하나 쏠 때마다는 여기 그냥 튄다 그랬잖아요. 예, 반짝반짝하고 위치가 매겨지죠. 제가 만약에 빛은 실제로는 이게 하나씩 존재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광자 이거 로컬라이즈 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빛 알갱이라는 게. 그러니까 근데 그럴 수는 없어도 사실은 메커니즘 자체는 빛이나 그러니까 빛이 인텐시티라는 게 사실은 광자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느냐는 건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저 빛의 실험도 저런 식으로 일렉트론이랑 똑같이 이해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빛의 경우에 대해서 빛의 광자를 로컬라이즈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라면은 단파장을 로컬라이즈 시킬 수는 없습니다. 피리어드. 근데 빛도 로컬라이즈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코헤런트한 스테이트라는 걸 이제 만들어 가지고 어디에 이제 많이 로컬라이즈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수를 재도 저것처럼 이렇게 첫 번째 하나는 여기 확률적으로 이렇게 분포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나요? 빛의 경우에 대해서 예, 저것도 개수를 우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생기는 모든 간섭성 이런 것들은 어디서부터 생기냐면 뭐죠? 웨이브의 성질이거든요. 말하자면 빛의 고전적인 성질이 간섭성이에요. 빛의 양자역학적인 성질은 뭐예요? 입자성입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혼동하면 안 돼요. 엘렉트론의 경우에 있어서 엘렉트론의 양자역학적인 성질은 파동성이에요. 빛에 있어서는 뭐예요? 파동성이나 간섭성이니 뭐 디프렉션이니 이런 것들은 다 뭐냐 하면 빛의 고전적인 성질이에요. 빛의 양자역학적인 성질은 반대로 뭐 컴퓨턴 스캐터링이라든지 이런 입자성이 빛의 양자역학적인 성질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혼동하면 안 됩니다. 다른 질문 없으면 이걸로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